영국 BBC 기자가 한국 지방 도시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사관은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라 했고 본사는 즉시 귀국하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엠마 존슨은 경주에 남았습니다. 지방 병원을 무시하던 그녀가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로봇 수술실, 실시간 원격 협진, 24시간 내 MRI 촬영. 서울과 똑같은 의료 시스템이 지방 도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환자가 아닌 기자로 돌아왔습니다. 병상에서 취재를 시작했고 3개월 후 영국 가디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200만 명이 시청했고 한영 의료 협력에 물꼬를 텄습니다. 편견이 진실을 가렸던 3주간의 기록. 한 기자의 부러진 다리가 세상의 시선을 바꾼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감동두툼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이 엠마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 믿는다면 댓글에 회복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존슨입니다. BBC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한 지 12년이 됐어요. 서울에 주재하고 있지만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취재 범위가 넓습니다. 38살이고 결혼은 안 했어요. 일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2025년 가을 경주에서 열릴 APC 정상회의를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2시간. 경주는 처음이었어요. 역사 도시라는 건 알고 있었죠.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났습니다. 경주역에 내렸을 때 동료 기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이터 통신의 데이비드와 CNN의 사라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호텔에 묵기로 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영어를 못했지만 호텔 이름을 보여주니 알아들었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낮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여기 병원은 어떨까? 갑자기 아프면요. 사라가 웃었어요. 지방 도시잖아. 서울까지 가야겠지. 저도 웃었습니다. 농담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선진 의료는 대도시에만 있다는 편견이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내일 APC 준비 상황을 취재하기로 했지만 오늘은 자유였습니다. 불국사를 가기로 했어요. 혼자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젊은 기사였어요. 영어를 조금 했습니다. 불국사 가세요? 네. 차는 산길을 올라갔어요. 구불구불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어요. 빨갛고 노란색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불국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표를 끊고 들어갔어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지만 외국인도 몇 명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기자의 습관이었죠.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대웅전이 보였어요. 지붕의 곡선이 우아했습니다. 1시간쯤 둘러본 후 내려왔어요. 입구 근처에 작은 찻집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녹차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았어요. SNS에 올릴만 했죠. 차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한 대가 멈췄습니다.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다른 택시가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제 쪽으로요. 피하려 했지만 늦었어요. 충격이 왔습니다. 몸이 날아갔어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둔탁했습니다. 아팠어요. 비명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한국말이 들렸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영어였습니다. 다리가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구급차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랬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왼쪽 다리뿐 아니라 골반까지 아팠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엠마 존슨이요. 어디가 아파요? 다리요. 여기요. 왼쪽이요. 구급대원이 제 다리를 고정시켰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들것에 올려졌습니다. 구급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천장에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을 쟀어요. 어느 병원 가요? 동국대 경주병원이요. 제일 가까워요. 얼마나 걸려요? 10분이요. 구급차는 빨랐습니다. 몸이 흔들렸어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10분 후 차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화이트 불빛이 쏟아졌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들것이 옮겨졌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밝았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름이요? 엠마 존슨이요. 여권 있어요? 가방에요. 안주머니에요. 간호사가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여권을 꺼냈어요. 스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복도 저쪽에서 의사가 걸어왔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존슨 씨. 저는 정형외과 이준호 교수입니다. 그는 영어가 유창했어요. 놀랐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왼쪽 다리요. 그리고 골반도요. 이준호 교수가 다리를 눌러봤습니다. 아팠어요. 신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엑스레이 찍어야 해요. 그 다음에 CT도요. 휠체어가 왔습니다. 옮겨 탔어요. 촬영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은 빨랐습니다. 10분이면 끝났어요. 다리를 이렇게 놓으세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시대로 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CT실로 옮겨졌어요. 기계가 컸습니다. 하얀 터널 같았어요. 숨 참으세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어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 쉬세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진통제 들어갈 거예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엠마, 괜찮아? 사고 났다며? 누가 그랬어요? 호텔에서 연락 왔어. 택시기사가 알렸대. 지금 어디야? 동국대 경주병원이요. 응급실이요.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30분 후 이준호 교수가 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결과 나왔어요. 보실래요? 네. 그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뼈 사진이 보였어요. 금이가 있었습니다. 왼쪽 대퇴골 골절이에요. 여기요. 그리고 골반뼈도 금이 갔어요. 여기하고 여기요.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수술해야 해요? 네.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뼈를 맞춰서 고정해야 하거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내일 아침이요. 지금은 밤이고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해서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영국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존슨 씨? 네. 저는 영국 대사관 의료관 피터 윌슨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어떠신가요? 대퇴골하고 골반이 골절됐대요. 피터 윌슨이 이준호 교수를 봤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네. 내일 아침에요. 피터 윌슨의 표정이 굳었어요. 존슨 씨, 서울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큰 병원으로요. 왜요? 지방병원에서 이런 큰 수술은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이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도 정형외과 수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술 건수가 3,000건이 넘어요. 피터 윌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이 낫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이준호 교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저희 병원에 다빈치시 로봇 수술 시스템이 있어요. 최신 장비예요. 미국 FDA 승인받은 거고요. 로봇 수술이요? 여기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방도시병원에 로봇 수술 장비가 있다니요. 네. 2023년에 도입했어요. 정형외과, 일반외과, 비뇨기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터 윌슨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더 안전해요. 앰뷸런스로 이송하면 2시간이면 돼요. 하지만 이동 중에 위험하지 않나요? 이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골절 상태에서 2시간 이동은 출혈 위험이 있어요. 여기서 내일 아침 수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때 데이비드가 들어왔습니다. 엠마, 괜찮아? 데이비드. 사라도 함께 왔어요. 그들은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서울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기도 로봇 수술 장비가 있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요? 데이비드가 놀랐어요. 이준호 교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술실 안에 큰 로봇팔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빈치시예요. 3D 카메라로 보면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어요.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진짜였어요. 존슨 씨, 제가 수술 계획 설명해 드릴게요. 이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대퇴골에 금속판을 넣고 나사로 고정할 거예요. 골반은 금이 작아서 자연 치유 가능하지만 관찰은 필요해요. 수술 시간은 약 3시간 예상됩니다. 합병증은요? 감염, 출혈,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지만 확률은 5% 미만이에요. 로봇 수술이라 절개 부위가 작아서 회복도 빠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네. 천천히 결정하세요. 이준호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가 나가고 피터 윌슨도 나갔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만 남았어요. 어떻게 할 거야?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아팠어요. 진통제 효과가 약해지고 있었죠. 간호사가 왔습니다. 이름표에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아파요. 진통제 더 드릴게요. 그녀는 링거에 뭔가를 주입했습니다.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걱정되시죠? 네. 김민지 간호사가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이준호 교수님 실력 좋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외국인 수술 많이 해요? 네.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많이 와요. 척추 수술, 인공관절 수술 받으러요. 정말이요? 네. 우리 병원이 경주 지역 거점 병원이거든요. 장비도 좋고 의사 선생님들도 다 서울 대형 병원에서 오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BBC 본사였어요. 선임 에디터 제임스였습니다. 엠마, 사고 소식 들었어. 괜찮아? 골절됐어요. 수술해야 해요. 어느 병원이야? 동국대 경주병원이요. 경주. 제임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서울 안 가? 여기서 수술하는 게 안전하대요. 말도 안 돼. 지방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당장 서울 가. 아니면 본국으로 와. 하지만 이동이 위험하다고요. 엠마, 들어. 넌 BBC 특파원이야. 이미지가 중요해. 한국 지방병원에서 수술받다가 문제 생기면 어쩔 건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건강이 아니라 이미지를 걱정하는 거였어요. 제 몸이에요. 제가 결정할게요. 엠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민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녀는 제 손을 톡톡 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새벽 3시쯤 잠이 들었어요. 얕은 잠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깼어요. 이준호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별로요. 결정하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확실해요? 네. 이준호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영문본이었어요. 꼼꼼히 읽었습니다. 합병증 가능성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습니다. 8시에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자까지 썼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새로 꽂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이었어요. 수술실 구역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차가웠어요. 수술대로 옮겨 누웠습니다. 천장에 큰 조명이 있었어요.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존슨 씨, 곧 시작할게요. 걱정 마세요. 마취가 의사가 왔습니다.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1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넷, 다섯.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6.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깨어났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다른 천장이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슨 씨, 들리세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실이에요.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시 깼을 때 병실이었습니다. 일반 병실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다리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심했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김민지 간호사였어요. 아프세요? 네. 진통제 드릴게요. 링거에 뭔가를 주입했습니다.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수술 몇 시간 걸렸어요? 5시간이요. 예상보다 조금 길었어요. 문제 있었어요? 아니요. 교수님이 아주 정밀하게 하셨어요. 금속판 위치 완벽하대요. 이준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기분이 어때요? 아파요. 당연해요. 하지만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금속판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나사도 5개 박았고요. 뼈가 잘 붙을 거예요. 사진을 봤습니다. 제 뼈 안에 금속이 박혀 있었어요. 신기했습니다. 로봇으로 했어요? 네. 다빈치 시스템으로요. 절개를 최소화했어요. 보세요. 이준호 교수가 제 다리에 붙은 거즈를 살짝 들춰봤습니다. 상처가 작았어요. 5cm 정도였습니다. 이것뿐이에요? 네. 로봇이라 가능해요. 일반 수술이었으면 20cm는 잘랐을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수술 중에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상준 교수님과 화상 협진했어요. 화상 협진이요? 네. 실시간으로요. 교수님이 수술 장면 보시면서 조언해 주셨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술실 벽에 큰 모니터가 있었고 거기에 다른 의사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국 병원이 다 연결돼 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협진할 수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경주 같은 지방 도시에서 서울 최고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협진을 한다니요. 언제 걸을 수 있어요? 3일 후부터 조금씩 시작할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도와줄 거고요. 한 달 정도면 목발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이요? 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3개월은 걸려요. 이준호 교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BBC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데이비드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수술 어땠어? 잘 됐어? 네. 성공적이었대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였습니다. 다행이다. 걱정했어. 고마워요. 근데 엠마 놀라운 거 알아?
나 어제 병원 좀 둘러봤는데 장비가 엄청나더라. MRI도 최신형이고 CT도 2대나 있어. 정말이요? 응. 그리고 로봇 수술실도 봤어. 진짜 있더라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틀렸던 거예요. 엠마, 이거 기사감 아닐까?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무슨 기사요? 한국 지방 의료 시스템. 생각보다 훨씬 발전돼 있잖아. 이거 전 세계가 모르는 사실이야.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데이비드 말이 맞아요. 취재해야겠어요. 지금 내가 환자인데? 환자니까 더 잘 볼 수 있죠.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BBC 본사에 이메일을 썼어요. 제임스 에디터에게요. 제목 특집 기획 제안 마이너스 한국 지방 의료의 진실 본문에 제 경험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로봇 수술 화상 협진 최신 장비들. 그리고 제안했어요. 회복하는 동안 병원 안팎을 취재하겠다고요.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진통제 양을 줄였습니다. 머리를 맑게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물리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치료사 이름은 박현수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천천히요. 그는 침대를 45도로 올렸습니다. 어지러웠어요. 괜찮으세요? 네. 발목 운동부터 할게요. 박현수 치료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하루 4번씩 할 거예요. 근육이 굳지 않게요. 치료는 30분 걸렸어요. 끝나고 나니 땀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앉는 연습할 거예요. 박현수 치료사가 나가고 김민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가져왔어요. 죽이에요. 아직 일반식은 힘들어요. 괜찮아요. 죽을 떠먹었습니다. 담백했어요. 호박죽이었습니다. 간호사님 물어봐도 돼요? 네. 여기 병원 장비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지방 병원인데도요? 김민지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많이들 놀라세요. 우리 병원이 권역외상센터거든요. 권역외상센터요? 네. 경상북도 전체를 담당해요. 큰 사고 나면 여기로 다 와요. 그래서 장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지정됐어요? 2018년이요. 그때부터 시설 확충했어요. 응급실 넓히고 중환자실 늘리고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대부분 서울 대형병원 출신이에요. 이준호 교수님도 서울대병원에 계셨어요. 15년이나요. 왜 경주로 오셨어요? 김민지 간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은 의사가 많은데 지방은 부족하다고요. 자기가 필요한 곳으로 왔다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메모를 계속했어요. 외국인 환자 많아요? 네. 특히 중국에서 많이 와요. 척추 수술이요. 비용이 중국 대도시보다 싸고 실력은 더 좋거든요. 가격이 얼마나 싸요? 한국이 중국의 절반 정도.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5분의 1이요. 놀라웠습니다. 메모를 더했어요. 제가 여쭤봐도 돼요? 김민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기자시죠? BBC라고 들었어요. 네. 취재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네. 제 경험을 기사로 쓰려고요. 김민지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기사 써주세요. 우리 병원 자랑스러워요. 꼭요. 그날 오후 제임스 에디터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엠마, 기획은 흥미롭지만 걱정돼. 내가 환자 입장이라 객관성을 잃을 수 있어. 일단 회복에 집중해. 기획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와 사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요? 1시간 후 그들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취재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취재? 이 병원이요. 장비, 시스템, 환자들. 제가 못 움직이니까 대신 좀요. 데이비드와 사라가 서로를 봤습니다. 좋아. 사라가 말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고마워요. 우리는 계획을 짰습니다.
데이비드는 병원 시설을 촬영하고 사라는 다른 외국인 환자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이틀 동안 그들은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녁마다 제 병실로 와서 보고했어요. 엠마, 로봇 수술실 봤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다빈치 씨만 있는 게 아니야. 척추 수술용 로봇도 있더라. 정말이요? 응. 2024년에 도입했대. 한국에서 5번째래. 사라가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환자 인터뷰했어. 척추 수술 받으러 왔대. 러시아에선 대기 시간이 1년인데 여기선 일주일이래. 저는 메모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됐어요. 박현수 치료사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병실 밖으로 나가볼까요? 네.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어지러웠지만 금방 괜찮아졌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벽에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어요. 외국어 표지가 많네요. 네. 외국인 환자가 많아서요. 김민지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저쪽이 국제진료센터예요. 김민지 간호사가 가리켰습니다. 가봐도 돼요? 네. 국제진료센터는 로비 한쪽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 직원이 3명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직원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자예요. 구경해도 돼요? 물론이죠. 직원 이름은 최영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뭐 해요? 외국인 환자 통역이랑 행정 지원이요. 최영이가 말했습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다 도와드려요. 언어는 몇 개 돼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요. 몽골어요? 네. 몽골 환자도 꽤 와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 달에 외국인 환자가 몇 명쯤 와요? 50명에서 80명 정도요. 최영이가 답했습니다. 맞네요. 네. 계속 늘고 있어요. 로비를 더 둘러봤습니다. 카페가 있었어요.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은행 ATM도 보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MRI실이 있었어요. 문 앞에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3.0T MRI-2024년 최신 모델. 3.0T요? 네. 해상도가 아주 높아요. 김민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봐도 돼요? 지금은 검사 중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3층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이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가 20개쯤 있었어요. 모니터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쪽이 외상 중환자실이에요. 많이 바쁜가요? 네. 항상 거의 다 차 있어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많은 걸 봤거든요. 그날 저녁 이준호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오늘 병원 구경하셨다면서요? 네. 김민지 간호사가 보여줬어요. 어땠어요? 놀라웠어요. 교수님, 인터뷰 가능할까요? 정식으로요. 인터뷰요? 네. 제가 BBC 기자거든요. 이 병원에 대해 기사 쓰고 싶어요. 이준호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언제 하시겠어요? 내일 가능하세요? 오후 3시에 제 연구실로 오세요. 다음 날 오후 3시. 김민지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연구실로 데려다 줬어요. 5층이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작았어요. 책상 하나, 책장 2개. 책들이 빽빽했습니다. 대부분 의학 서적이었어요. 앉으세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어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첫 질문입니다. 왜 경주로 오셨어요? 서울대병원에서 15년이나 계셨는데요. 이준호 교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의사가 넘쳐요. 환자 1명당 의사 6명이 붙어요. 하지만 지방은 달라요. 의사 1명이 환자 6명을 봐야 해요. 저는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가족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해해줬어요. 우리 딸도요. 지금은 경주 생활이 좋대요. 이 병원의 장비 수준은 어떤가요? 서울 대형병원과 동등해요. 어떤 건 더 좋고요? 다빈치씨는 우리가 2023년에 도입했는데 서울 대병원은 2024년에 들여왔어요. 외국인 환자가 많다던데요? 네. 작년에 800명 넘었어요. 올해는 1000명 넘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많이 와요? 중국이 절반이고 러시아, 몽골, 일본 순이에요. 최근엔 동남아에서도 와요. 왜 한국을 선택할까요? 세 가지 이유요. 첫째,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미국의 5분의 1, 중국 대도시의 절반이에요. 둘째, 대기 시간이 짧아요. 응급수술은 당일, 예약수술도 일주일이면 돼요. 셋째, 결과가 좋아요. 합병증률이 낮고 회복이 빨라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스템이에요.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이든 경주든 부산이든 똑같아요. 디지털 의료 기록도 공유되고요. 제가 경주에서 수술한 환자가 서울로 이사가도 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존슨 씨, 좋은 기사 써주세요. 객관적으로요. 최선을 다할게요. 병실로 돌아와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목발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지만요. 물리치료를 하루 4번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기사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5,000단어 분량이었어요. 제목은 비안드 솔 코리어즈 히던 메더컬 미러컬이었습니다. 제임스 에디터에게 보냈어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엠마, 기사 읽었어. 어때요? 솔직히 말할게. 너무 긍정적이야. 객관성이 없어. 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넌 환자야. 그 병원에서 치료받았어. 당연히 고마워할 거고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라 감사 편지야. 하지만 제가 쓴 내용은 다 팩트예요. 확인했어요. 팩트라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 편향이야. 부정적인 측면은, 실패 사례는, 불만족한 환자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엠마, 내 감정은 이해해. 하지만 BBC 기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해. 이 기사는 못 싣겠어. 제임스. 미안해. 다른 주제 찾아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날 오후 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터 윌슨이었어요. 존슨 씨, 제가 병원에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1시간 후 그가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기사 쓰신다면서요? 네. 영국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어요. 무슨 우려요? 존슨 씨 기사가 영국 NHS를 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국이 좋다는 건 영국이 나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런 의도 아니에요.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석돼요. 존슨 씨는 공인이에요. BBC 기자고 영국 시민이죠. 발언에 책임이 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쓰는 거예요. 개인 블로그에 쓰세요. BBC에는 안 돼요. 피터 윌슨이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못 씻겠대요. 객관성이 없다고요. BBC가 겁먹은 거야. 영국 의료계 눈치 보는 거지. 어떡하죠? 다른 매체에 팔아. 가디언은 어때? 아니면 알자지라?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3주 동안 취재한 내용이 사장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APC 개막식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받았어요. 경주 호텔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퇴원했거든요. 목발을 짚고 행사장에 갔습니다. 큰 홀이었어요. 각국 정상들과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가 자리를 잡아뒀어요. 앉았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주시장이 연설했어요. APC의 의미, 경주의 역할 등등.
그리고 특별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화면에 병원이 나왔어요. 동국대 경주병원이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APC 준비 과정에서 한 BBC 기자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주 의료진은 그녀를 살렸고 그녀는 한국 의료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나왔어요. 병실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영상이 끝나고 경주시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엠마 존슨 기자님 나와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목발을 짚고 무대로 걸어갔어요. 느렸지만 도착했습니다. 마이크가 제게 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존슨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주 전 저는 이곳에서 다쳤습니다. 제 편견은 지방병원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주 의료진은 제 다리를 고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고친 건 제 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편견도 고쳤어요. 저는 기자로서 세상에 이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왔어요.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존슨 씨. 저는 가디언 편집장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가디언이요? 네. 오늘 연설 봤어요. 감명받았습니다. 혹시 기사 쓰실 생각 있으세요? 우리 지면에요. 이미 썼어요. 보내주시겠어요? 기사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완벽해요. 내일 실을게요. 일면해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큐멘터리 제작 의향 있으세요? 우리 자매 회사에서 제작비 지원 가능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만들고 싶어요. 일주일 후 가디언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 톱이었어요. 제목은 I broke my leg in South Korea. 마이너스 what I found changed everything I thought about healthcare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놀랍다. 한국이 이 정도였나? NHS도 배워야 한다. 객관적인 기사다. 팩트만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과장이다. 모든 병원이 그럴 리 없다. 한국 홍보물 같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으니까요.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였어요. 엠마 기사 봤어. 가디언에. 네. 우리가 실을 걸 그랬나 봐. 미안해. 괜찮아요. 더 좋은 곳에 실렸으니까요. 다큐멘터리 만든다며? 우리도 참여하고 싶은데. 늦었어요. 이미 계약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다리는 거의 회복됐어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경주로 다시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과 함께해요. 일주일 동안 촬영했습니다. 병원 안팎, 의료진 인터뷰, 외국인 환자들 이야기. 이준호 교수와 김민지 간호사도 출연했어요. 박현수 물리치료사와도 인터뷰했습니다. 엠마 씨가 특별했던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파했지만 매일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 끈기가 회복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촬영은 봄은 호수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여기서 다쳤습니다. 그때 제게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제 편견을 믿거나 눈앞의 진실을 믿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감독이 외쳤어요. 컷. 완벽해요. 다큐멘터리는 3달 후 방영됐습니다. BBC가 아닌 채널사였어요. 제목은 코리어즈 메더컬 미러컬 A 리포터즈 전이었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첫 방송에서 200만 명이 봤어요. 재방송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영국 의료계는 반발했어요. NHS를 비하한다고요. 하지만 일반 대중은 달랐습니다.
한국 의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사 서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마이너스형 의료 교류 프로그램에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1년 후 영국 NHS와 한국 병원 간 협력 MOU가 체결됐습니다. 장소는 런던이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준호 교수도 왔어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교수님, 존슨 씨, 완전히 나으셨네요.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존슨 씨 덕분에 우리 병원이 유명해졌어요. 외국인 환자가 2배로 늘었어요. 정말이요? 네.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와요. 영국에서도 문의가 많대요. 뿌듯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어요. 영국 보건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배웁니다. 그들의 효율성, 접근성, 기술력을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의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창밖을 봤어요. 런던 야경이 보였습니다. 템스강이 반짝였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민지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간호사님, 오늘 런던에서 한마이너스형 의료협력 MOU 체결됐어요.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엠마 씨 덕분이죠.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요. 언제 또 경주 오세요? 보문호수에서 같이 걸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년 후, 저는 런던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편견을 넘어서 기자가 환자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청중은 의료인, 정책 위반자, 기자들이었어요. 500명쯤 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찾는 게 제 직업이에요. 하지만 3년 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찾기 전에 먼저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걸요. 화면에 경주 사진이 떴습니다. 보문호수, 동국대 경주병원, 불국사. 저는 지방 도시를 무시했어요. 대도시만 선진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경주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선진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시스템이고 사람이고 의지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어요. 한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존슨 씨, 지금도 한국 의료를 신뢰하세요? 네. 저는 답했습니다. 제 다리가 증거예요. 3년 전 부러진 다리로 지금 여기 서서 걷고 있잖아요. 한국 의료진이 고쳐줬어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아프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경주로요. 제 2번째 고향이니까요. 청중이 웃었어요.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강연장을 나왔을 때 노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존슨 씨?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맨체스터에서 왔어요. 저희 아들이 척추 문제가 있는데 NHS에선 2년 대기래요. 한국 가면 빨리 될까요? 네. 일주일이면 될 거예요. 제가 노트북을 꺼내 이준호 교수 이메일을 알려줬습니다. 여기로 연락하세요. 제 이름 말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런던 거리는 붐볐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3년 전 불국사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전히 편견 속에 살고 있었겠죠. 지방 도시를 무시하고 대도시만 찾았겠죠. 하지만 그 사고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기자로서, 인간으로서요. 저는 배웠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는 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주 보문호수 사진이었어요. 이준호 교수, 김민지 간호사, 박현수 치료사와 함께 찍은 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제 다리만이 아니라 제 눈도 고쳐줘서요. 여러분은 언제 편견을 깨트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보지도 않고 판단합니다. 지방이라서, 작은 도시라서, 덜 알려져서. 하지만 엠마 존슨은 부러진 다리 하나로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편견 너머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지방 도시 경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런던까지 울려 퍼졌고 결국 두 나라의 의료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셨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감동두툼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편견을 깨트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국 의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동두투미는 앞으로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